안녕하세요 여러분, 네일리스트 미래입니다. 저번 시간에 네일 미용 개론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다소 생소한 용어들도 많고 외울 게 아주 많은 부분이어서 많이들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 네일 미용 개론 부분은 네일리스트로서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셔서 모든 내용을 모두 내 것으로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손발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저번 단락보다는 조금 수월하게 공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전문 용어가 나오긴 하지만 이 나름의 규칙성이 있어서 뜻을 충분하게 유추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자, 그러면 문제풀이부터 시작하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뼈의 기본 구조가 아닌 것은, 자, 요거는 풀이랑 같이 이론,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자, 뼈는 골막, 골조직, 골수강, 골단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골막은 골내막과 골외막으로 구성된 결합 조직이면서 이 뼈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 골막이에요. 자, 그리고 골조직은 치밀뼈, 치밀뼈, 치밀골, 그리고 해면뼈. 마찬가지로 얘도 해면골이라고도 불러요. 이렇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해면골 안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골수가 차 있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골수강도 적색골수, 황색골수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골단은 단어 뜻대로 뼈의 끝부분, 뼈의 끝부분을 골단이라고 하는데요. 이 골단에서는 혈구를 생성하는 조혈작용을 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뼈는 골막, 골조직, 골수, 골단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자, 그리고 심막은 당연히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막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두 번째 문제, 골격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 문제도 되게 자주 출제가 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밑에 보기를 보면서 이론 외우도록 할게요. 자, 골격계. 성인 뼈는 총 206개로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무기질 45%. 자, 그리고 유기질 35%. 그리고 수분 20%. 요렇게 차지하고 있어요. 자, 3번. 뼈는 체중의 70%가 아니라 약 20%를 차지하고 있고요. 뼈는 당연히 관절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골격계에 대한 설명 충분히 숙지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뼈의 굵기의 성장에 관여하는 곳은, 얘는 정답이 골막인데요. 아까 잠깐 언급드렸죠. 그래서 골막은 골내막과 골외막으로 구성되어 있는 결합조직으로서 뼈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성장 그리고 영양 재생을 관여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골막에 대한 내용 잘 알고 계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뼈의 성질과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골라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미지 하나랑 같이 보도록 할게요. 보기 보겠습니다. 해면골은 뼈의 안쪽으로 스펀지와 같이 구멍이 많은 모양이다. 자, 그림 보시면 어디예요? 해면골은 이 부분이죠. 보기와 마찬가지로 스펀지와 같은 구멍이 많은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게 해면골이에요. 자, 두 번째, 치밀골은 뼈의 바깥쪽으로 단단하다. 치밀골 어디예요? 이 부분.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뼈 내부에는 뼈막이 구성되어 있어 단단하다. 뼈 내부. 자, 뼈막. 이거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뼈막은 다른 말로 골막이잖아요. 골막은 뼈의 바깥 표면을 덮고 있는 골내막과 골외막으로 구성된 결합조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뼈 내부에는 뼈막이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적골수에서는 혈액세포를 만드는 조혈작용을 한다. 자, 조혈작용 뭐였어요? 조혈작용이라는 거는 뼛속 골수에서 혈액을 생산하는 것을 조혈작용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맞는 말이죠. 자, 답은 3번.
자, 다음은 골격계의 형태에 따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은 문제를 풀기 전에 일단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첫째로 우리 장골. 얘는 뭐예요? 긴 골이에요, 긴 골. 긴 뼈. 긴 뼈를 장골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장골은 크게 팔다리뼈. 이런 긴 뼈. 이런 것을 장골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주 쉽죠? 자, 그리고 단골. 여기 단어에서도 알 수 있죠? 짧은 뼈잖아요. 그래서 단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짧은 손가락 뼈들, 발가락 뼈들, 이런 것들을 단골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종자골. 종자골은 어디냐면, 슬개골. 여기 있죠, 여기. 여기 종자골인데, 종자골은 뭐냐면, 그 힘줄 속에서 발생해서 움직이는 작은 골편을 종자골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슬개골이죠. 자, 그리고 불규칙골. 자, 불규칙골은 크게 척골. 여기죠. 그리고 관골. 여기를 불규칙골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림을 보시면서 골이 어느 뼈가 해당하는 뼈가 어디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나중에 문제 풀기 좀 되게 수월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다시 문제로 돌아오면 골격계 형태에 따른 분류로 옳은 것은 답은 2번이에요. 단골, 수근골, 손목뼈, 수지골, 손가락, 족근골, 발목, 족지골, 발가락. 2번. 자, 지금까지 뼈와 골격계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면서 공부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손, 발의 뼈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손의 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자, 손목을 구성하는 8개의 짧은 뼈를 수근골이라 한다. 수근골의 근부위에는 주상골, 월상골, 삼각골, 두상골이 있다. 손바닥을 구성하는 중수골에는 제1중수골, 제5중수골에 5개의 뼈가 있다. 자, 수지골은 5손가락 모두 기절골, 중절골, 말절골로 구성되어 있다. 자, 답은 4번이에요. 요거는 뭐냐면 자, 요게 손의 뼈에 대한 구조를 잠시 보시면 우리 수지골은 5손가락 모두 기절골, 중절골, 말절골로 되어 있다 하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요렇게 근데 엄지손가락 보시면은 뭐예요? 2개죠. 3개가 아니라. 그래서 엄지손가락 같은 경우는 기절골, 그 다음에 말절골 이렇게 2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4번 보기는 틀린 거죠. 자, 11번 문제 풀어볼게요. 손과 발의 뼈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런 문제 되게 자주 출제돼요. 그래서 이것도 그림으로 다시 설명드릴게요. 되게 쉬워요. 자,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해부학적으로 나와 있는데, 보시면은 요까지. 요까지가 손가락이고요. 여기가 어디예요? 손바닥이죠. 손바닥. 그리고 여기가 손목. 요렇게 하시면은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이 뭐예요? 손가락뼈. 수지골. 수지골은 몇 개로 되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14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리고 중수골 손바닥뼈 하나, 둘, 셋, 넷, 5개. 그 다음에 수근골 손목뼈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8개. 자, 그래서 만약에 시험을 보실 때 헷갈리면 본인 손을 보시고 그 뼈를 세어보시면은 좀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근데 손목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못 보니까 이건 외워두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발도 한번 볼까요? 자, 마찬가지로 발가락도 마찬가지예요. 족지골이죠. 얘도 엄지만 2개로 이루어져 있고 나머지 다 3개잖아요. 그죠? 그래서 족지골은 14개의 뼈. 자, 그 다음에 이 발바닥뼈 여기잖아요. 그죠? 얘도 몇 개예요? 5개잖아요. 5개. 자, 그리고 족근골 발목뼈 하나, 둘, 셋, 넷, 다, 7. 얘는 7개로 되어 있어요. 아까 손은 몇 개였어요? 손? 수근골 8개. 족근골 7개. 요것만 헷갈리지 않으시면 이 그
뼈 구조에 관한 문제는 정말 쉽게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틀린 거 찾기죠. 나머지 3개는 다 맞아요. 우리가 다 세봤으니까. 자, 발목뼈는 몸의 무게를 지탱하는 5개 길고, 발목뼈? 5개? 아니죠. 5개가 뭐였어요? 발바닥뼈였죠. 체중을 지탱하기 위해 튼튼하고 길다. 틀린 내용은 4번. 자, 이제 손가락, 발가락, 뼈에 대한 부분을 공부해봤고요. 자, 지금부터는 근육의 형태 및 기능 이 부분 공부할 거예요. 근데 이 부분도 사실상 좀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단어를 보면 어느 정도 이제 그 뜻을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한번 볼까요? 16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여기 메모부터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은 내근, 회 내근 얘는 안쪽이겠죠, 당연히. 회 외근 얘는 바깥쪽이에요. 자, 그리고 굵은은 뭐냐면 뭐 굴절하다, 구부리다 정도로 유추를 할 수 있겠죠, 뜻을. 그래서 요런 식으로 단어에 대한 뜻을 유추해가지고 요거를 문제를 푸시면은 좀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회 내근은 손을 안쪽으로 돌려서 손등이 위로 하게 하는 근육. 손을 안쪽으로 돌려. 회 외근, 손을 바깥쪽으로 돌리는 거. 자, 굴근은 손목을 굽히고 내외향에 작용하며 손가락을 구부리게 하는 근육. 자, 여기서 되게 헷갈리는 게 뭐냐면 굴근이랑 여기 17번 문제의 내전근. 자, 요 부분을 많이 가장 헷갈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잘 외우셔야 돼요. 굴근은 구부리다 하잖아요. 구부리다. 그래서 손을 구부리게 하는 근육이고요. 내전근은 붙이는 거, 손가락을 붙이거나 모을 수 있게 하는 근육. 요 두 문제가 솔직히 좀 많이 헷갈려 하셔요. 근데 여기서 많이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헷갈리지 말고 꼭 외워두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1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요 문제도 좀 종종 출제가 되는데요. 새끼발가락의 외전 및 굴곡에 관여하는 근육. 요거는 외측 족척근이에요. 이 족척근이 뭐예요? 발바닥의 근육인 거잖아요. 요거 어떻게 외우셔야 되냐면 이게 발가락이 이렇게 엄지 이렇게 네, 그림 외절 너무 못 그린다, 그죠? 이게 엄지발가락이라고 그러고 여기가 이제 새끼발가락이잖아요. 그래서 발가락은 이쪽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또 양쪽으로. 그러면 이 안쪽을 내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바깥쪽을 외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새끼발가락은 외쪽에 있잖아요. 외쪽에. 그래서 외측 족척근이라고 외우시면 조금 더 수월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죠. 내측 엄지발가락, 그 다음에 중앙은 여기 당연히 여기 나머지 발가락들, 그리고 외측은 소지, 새끼발가락의 외전 및 굴곡에 관여하는 근육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좀 쉬우실 겁니다. 자, 이제 근육의 기능은 운동을 일으키고요. 열을 발생시키고 혈관의 확장과 수축을 관장해요. 자, 운동 시 지지대의 역할을 하는 건 뭐예요? 뼈죠? 골격. 여기 나와 있죠? 요거는 좀 쉬운 문제지만 이런 것들 있잖아요. 모의 기능, 모의 구조 뭐 이런 것들은 되게 자주 출제되는 문제니까 방심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공부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21번 문제. 이런 문제도 쉽지만 자주 출제돼요. 발바닥에 생기는 발아치. 이거 되게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체중이 바닥에 닿는 충격에 흡수해서 무리한 힘을 실리지 않도록 받침대 역할을 하는 거 뭐예요? 족궁이죠? 족궁. 이거는 상식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틀리시는 분이 절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 엄지발가락을 편을 작용을 하는 근육은 무엇인가? 장무지신근. 이거는 외우세요. 요런 문제도 좀 가끔씩 출제가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좀 외우시고 아니신 분들은 이런 것들은 좀 넘어가셔도 되는데 일단은 오늘은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충양근이라는 건 발바닥 관절은 굽히고 발가락 뼈 사이의 관절은 펴는 근육을 충양근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솔직히 제일 많이 나오는 것들은 뭐냐면 이 장무지신근이랑 이거 무지대립근 요거가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시간이 좀 없으신 분들은 요거 위주로 좀 외우시면 좋은 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무지대립근은 엄지맞섬근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엄지손가락을 다른 손가락과 마주 보고 물건을 잡게 하는 근육. 요게 무지대립근이라는 거. 그거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자, 장지신근은 둘째에서 다섯째 발가락을 펴는 근육.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신경계에 대한 문제를 2개 풀어볼게요. 자, 문제를 풀기 전에 이 신경계는 뭐나요? 신경계. 신경계라는 거는 우리 몸 안팎에서 일어나는 변화나 뭐 자극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우리 몸의 다른 부위로 명령을 전달하는 그런 체계를 신경계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신경계의 기본 세포는 뉴런과 신경 교세포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또한 신경계는 중추신경계 그리고 말초신경계 이렇게 나뉘죠. 자, 그래서 뉴런은 신경계의 기본 단위로 자극과 흥분을 다른 몸의 체계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자, 2번째 문제 보시면 신경계에 관한 설명 중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것은 좀 그림이랑 같이 연결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25번 신경계에 관련된 설명 중 바르게 연결된 것은 저도 사실 뭐 이 부분의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자세하고 이런 설명은 좀 부족하겠지만 일단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요 그림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요 그림은 너무나도 익숙한 그림이잖아요. 자, 하나씩 짚어드리면, 자, 신경이라는 거는 신경세포들의 그물망으로 구성된 결합 조직이고, 자, 이 신경세포들을 연결해주는 접촉 부위가 요 시냅스예요. 자, 우리는 요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짧고, 길고. 그죠? 얘는 수상돌기. 얘는 축삭돌기. 이것도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상돌기, 축삭돌기. 우리가 자극을 받잖아요. 우리 몸에 정보가 전달이 되면 이 정보를 전기신호로 바꿔서 뇌로 전달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신호를 뇌세포, 여기 세포체에다가 전달하는 게 요 수상돌기예요. 그래서 신호를 수상돌기가 받아서 그 신호를 세포체에 전달된 신호를 요 축삭돌기가 다른 세포의 수상돌기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축삭돌기예요. 자, 이해 가셨나요? 나름대로 되게 쉽게 설명드렸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바르게 연결된 것은 수상돌기, 수용기 세포에서 자극을 받아서 우리 몸에 신호가 올 거잖아요. 자극을 받아서 세포체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수상돌기. 그래서 그 신호를 받아서 뭐가 받아? 축삭돌기가 받아서 다른 세포체에 전달하는 거. 자, 오늘은 손발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뼈의 성장과 뼈의 형태,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경계까지, 신경에 대한 부분까지 좀 어떻게 보면 되게 방대한 양을 공부한 것 같아요. 자, 출제부증은 한 3, 4문제 정도 출제가 되지만, 많은 양의 공부가 조금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도 됩니다. 하지만 그 명칭의 그 뜻을 조금만 유추해 보신다면 어렵지 않게 풀고 넘어갈 단락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조금 쉽게 공부할 수 있는, 우리의 파트죠. 내일 미용 기술 부분에 대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한 점들은 댓글로 문의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